테슬라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최근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폴스타입니다. 몇 년 전 볼보에서 분리된 순수 전기차 제조사죠. 전 세계적인 반응이 뜨겁습니다. 국내에서도 폴스타2는 올해 1월 사전 예약만 4,000대가량을 달성하면서 연간 판매 목표를 진작에 달성했거든요. 전기차 브랜드답게 폴스타 역시 지속 가능성을 핵심으로 삼는 모습은 크게 다를 것이 없긴 해요. 그런데 최근 폴스타가 전기차 이전에 쌓아올린 그들의 본래 주특기를 다시금 꺼내들어 화제입니다. 먼저 폴스타 역사부터 알아보죠.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당시 스웨덴에서는 영국 투어링카 챔피언십 BTCC를 벤치마킹한 스웨덴 투어링카 챔피언십이 처음 개최됐어요. 약자도 비슷하게 STCC였죠. 기술 규정도 당시 BTCC가 적용하던 슈퍼 투어링이라는 규정을 동일하게 활용했기 때문에 BTCC 경주차들을 STCC에도 그대로 투입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개중에는 볼보와 톰 워킨쇼 레이싱이라는 경주차 제조사가 협력해 만든 850 레이싱도 있었어요. 1994년 스테이션 외건으로 출전해 이목을 사로잡았던 전적이 있는 바로 그 친구죠. 850 레이싱은 볼보가 영국 대회에 직접 관여하던 경주차였습니다. 하지만 볼보가 영국 대회에 온전히 집중하는 만큼 별도의 대회인 스웨덴 STCC에는 레이싱 프로그램을 별도로 관리할 파트너가 필요했죠. 여기서 등장하는 팀, 얀 닐손이라는 사람이 창단한 플래시 엔지니어링입니다. 볼보로부터 경주차랑 재정 지원을 받고 STCC 첫 시즌 그리고 이듬해까지 종합 2연승을 거뒀어요. 출발부터 무척이나 화려했던 이 시기를 폴스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볼보와의 깊은 인연 때문이죠. 2002년 볼보는 STCC에서 팀 챔피언십 우승을 마지막으로 투어링카 레이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듬해부터는 S2000이라는 새로운 규격의 경주차를 도입하면서 BTCC와 STCC를 비롯한 여러 대회 규정도 변경되는 등 레이스 분위기 자체도 제법 달라졌죠. 이때부터 플래시 엔지니어링은 자체적으로 볼보차를 기반으로 경주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활동 무대를 넓혀 유럽 투어링카 선수권에도 출전하기도 했어요. 2005년 얀 닐손은 크리스탄 달이라는 사람에게 팀을 매각하고 팀은 폴스타 레이싱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폴스타란 이름이 바로 여기서부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폴스타 레이싱은 이 뒤로 엄청난 기세를 보여줍니다. STCC에서 드라이버와 팀 챔피언을 수차례 획득하면서 볼보가 안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레이스에서도 꽤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각인시켰죠. 당연히 가만히 있을 볼보가 아니었습니다. 2009년부터 볼보와 폴스타는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폴스타 퍼포먼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볼보 경주차를 만들고 튜닝해온 폴스타 레이싱의 노하우를 볼보 양산차까지 끌고 온 거죠. 첫 작품은 C30 해치백 기반의 컨셉트카였습니다. 투어링카를 연상시키는 바디킷을 두르고 폴스타 레이싱의 상징색인 시안 블루 색상을 칠했죠. 본격적인 판매는 2013년 S60 세단과 V60 외건의 폴스타 엔지니어링 버전을 출시하면서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015년 7월 볼보는 폴스타 퍼포먼스와 폴스타 브랜드를 완전히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죠. 더 이상 독립된 레이싱팀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볼보의 고성능 부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벤츠를 투닝하고 레이스에 출전해 현재는 벤츠의 고성능 브랜드로 거듭난 AMG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편 폴스타의 사실상 첫 양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볼보 S60, V60 폴스타는 레이싱카를 직접 제작하기까지 했던 폴스타 레이싱의 고집 같은 걸 좀 느껴볼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변속기가 있어요. 보통 자동 변속기의 수동 모드는 계기반 바늘이 엔진 회전수 임계점을 가리키는 레드존에 진입하면 변속기 보호를 위해 강제적으로 단수를 올리거든요. 근데 폴스타의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는 수동 모드에서 운전자의 별도 조작이 없어도 시프트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성능을 쥐어짜는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또 브레이크는 브렘보, 서스펜션은 올린즈의 제품을 각각 사용했는데 올린즈의 경우에는 30닫기로 나눠진 감쇄력을 운전자가 직접 설정해야 하는 수동 조절식 서스펜션을 적용했습니다. 차 안에서 전자식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내려서 서스펜션에 붙은 조절 나사를 직접 돌려야 하는 방식으로요. 튜닝카나 경주차에서나 보던 방식이 순정으로 달린 건데 이 올린즈라는 회사, 자사 제품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끝장나는 메인터넌스 제공해줄지언정 웬만한 레이싱팀들에게는 후원 그런 거 없고 무조건 제품 구매 내세운다고 하거든요. 그나마 후원이라고 하면 대학생 자작차 정도일 텐데 어쨌든 그 정도로 높은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브랜드입니다. 그런 브랜드가 하이엔드 슈퍼카 말고 대중성 있는 브랜드의 고성능 모델에 들어갔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죠. 같은 스웨덴 브랜드라 우리가 모르는 이해관계가 통했던 걸까요? 2017년 볼보는 폴스타를 고성능 브랜드를 넘어 별도의 회사로 분리 독립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 19일에는 폴스타 1을 공개했어요. 최고 출력 600마력을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스포츠카죠. 물론 볼보와의 연관성을 단번에 끊어내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없죠. 폴스타 1은 볼보가 2014년 발표한 콘셉트 쿠페의 외관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볼보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간직했고 플랫폼도 볼보 SPA를 그대로 활용했어요.
볼보 역시 신형 S60과 V60 그리고 XC60에 폴스타 엔지니어드 트림을 추가하며 고성능 라인업을 이어나갔죠. 여기 그치지 않고 역대 주요 볼보 모델에 폴스타 엔지니어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 기반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폴스타가 본격적인 전기차 브랜드로 거듭난 것은 2019년 폴스타2를 공개하면서부터죠. 물론 그냥 그저 그런 전기차 브랜드는 아니에요. 폴스타 광고 속 내레이션에서는 우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땅의 생명과 대지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미래와 운전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볼보 시절부터 파트너십을 이어온 브렘보 브레이크와 올린즈 서스펜션을 갖춘 퍼포먼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이전에 차를 몇 번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전기차 특유의 최대 토크 특징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끌어낸다는 점이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여기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꽤나 재밌는 행보를 보였죠. 아직까지는 사례를 찾기 힘든 제조사 튠업 전기차를 선보인 겁니다. 폴스타2 BST 에디션 270이라 이름 붙여진 이 차는 폴스타2의 출력과 토크를 각각 475마력, 69.3kgm로 끌어올리고 서스펜션 튜닝을 통해 차고를 25mm 낮추고 스프링 강성을 20% 증대했습니다. 올린즈 댐퍼는 이방향 조절식으로 갈아 끼웠죠. 2022 구드드 페스티벌에 등장해 퍼포먼스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는데 하필 같이 나온 차가 미래 기대주 고성능 전기 GT 폴스타5의 프로토타입인지라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다른 방면으로도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바로 오픈에어링입니다. 네, 올해 3월 발표한 로드스터 콘셉트 폴스타 5-2를 폴스타 6로 양산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만약 폴스타의 계획대로라면, 그리고 양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디선가 깜짝 발표가 없다면 폴스타 6는 전세계 최초의 전기 하드톱 로드스터가 되는 겁니다. 알루미늄 플랫폼과 800V 전기 아키텍처 기반으로 최고 출력 800마력을 발휘하고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은 3.2초 찍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폴스타가 추구하는 하이 퍼포먼스 이미지에도 충분히 걸맞는 셈입니다. 볼보차로 레이스에 참가하는 레이싱팀에서부터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가 됐고 지금은 볼보의 그늘에서 점점 벗어나 독자적인 방향성을 갖춘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어 나가는 폴스타. 자동차의 전동화로 퍼포먼스의 유니크함이 전보다는 많이 희석됐다곤 하지만 이런 브랜드를 보고 있으면 언젠가 전기차 시대는 또 다른 느낌의 운전 재미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리들리였습니다. 또 봅시다. 안녕!